자, 문과 윤의 싸움에 여권 내부 전체로 지금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 문이 자신에 저항하는 마치 보수를 대변하는 윤을 친다라고 이 또 저 삼류 보수 숙골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여권 내부의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윤석열 부분이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최근에 홍석현 그리고 조선일보 방해장 이런 사람들이 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걸로 지금 추정들이 나오는 이유의 핵심은 이미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윤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친문 쪽을 자극해서 더 이상 윤 주변에 새가 모이지 않도록 여기서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스팔트 보수하는 사람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 일부 숙골들은 윤이 보수다 이렇게 지지하자 이러지만은 지금 주호영이조차도 윤은 정치 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쪽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국민의 동당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충청도 의원만큼은 지금 윤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든지 해쳐 모여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양과 윤의 생각은 결국은 중간쯤에 모여서 양쪽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한국의 보수 언론과 이 기득권 세력, 거기에는 한국 최고의 재벌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어제 눈여겨본 거는 옛날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시키려다 안 되고 이번에 감찰관이 된 유혁 씨가요. 그거는 삼성 있다 검사하다가 삼성 있다 또 검찰에 들어간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한 이 말들이 행동이 재밌습니다. 박은정이하고 대판 싸워서 박은정이가 나한테 왜 이러냐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혁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들어갔지만은 삼성하고도 관계가 있을 건데 유혁이 지금 중간에서 왜 나를 패스하고 추미애한테 하느냐고 굉장히 옳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삼성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아닐 건데 유혁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삼성조차도 여러 가지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득권은 이미 차기를 향해서 움직이고, 또 더 나아가서 배신감을 솔직히 문가리한테 엄청나게 느낄 양정철이 10년을 대통령 만개하겠다고 고생을 했는데 나는 직책 하나 맡지 못하고 변방으로 떠돌고 있다. 누가 권력 장악해서 이러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된 부분에는 분명히 권력 안에 있는 자들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마지막 비서실장 이야기가 보도되자마자 지금 견제에 나서서 윤까지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얼마나 흥미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추윤 갈등에 오늘 중앙일보 보면 낙검수도 분열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감사는 주진우 발언에 대해서 김용민이가 배신자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 지지자를 배신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지 솔직히 이유를 밝히라고 낙검수 진행자였던 김용민이 입이 한입하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 A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탈윤석열 해야 한다. 돌아오기 어려울 만큼 그쪽 패밀리가 됐다면 윤석열 팬임을 당당히 밝혀라. 내일이 가기 전에 당신의 실명을 거론한, 그러니까 오늘 3일자로 공개 질의서를 내놓을 거니 그 사이에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족같이 여겼다라는 김용민의 표현에 대해
대깨문들이 낙검수를 진행한 주진우를 겨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공격에 나섰어요. 보수 진영의 낙검수 갈라치기다 속지 말자 주진우가 의심스러웠다. 낙검수 3명이 주진우를 끌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끼리 싸움 났어요. 그래서 윤석열과 주진우 연관설은 검언유착 언론에 처음에 폭로했던 제보자 X라는 지모라고 있죠. 사기꾼 전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11월 29일 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진우를 사랑과 집착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을 했다를 주진우라고 했다. 수준이 좀 낮으니까. 문가리가 주진우한테 윤석열이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메신저를 주진우로 알고 법사위에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까? 그 수준은 더 되죠. 어쨌거나 주진우는 자기 라디오 프로에서 어제도 윤석열 직무 정지할 만한 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윤의 직무 정지의 징계 주요 사유였던 판사 사찰에 대해서도 수준이 조악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어준은 TBS 방송에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퇴했다라는 건 중징계가 나올 거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추미애 무리수 학습 효과에 대해서 윤석열 징계 속도 조절해 놨었다. 그래서 지금 징계 과정에서 약간의 뒷거리라도 잡히면 전부가 허사가 된다. 이번에 직무정지 효력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징계하고 해임하는 과정에 실수가 더 나오면 공수처까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레임덕이 우려된다 했는데 레임덕이 와버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수 잘못 두면 왕창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금 법무차관이 된 이용구는 합리적 해석을 모색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요 말은 징계를 약간 늦추면서 윤석열 스스로가 물러가는 길을 지켜보겠다 이 이야기고, 윤석열처럼 나한테 통보하고는 5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징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밀고 가다가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가리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절차를 좀 이 정당성을 지켜라. 그리고 윤한테도 소명을 기회를 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윤을 자르고 싶고 개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저거를 제대로 우리가 절차를 지키면서 잘라야지 분노해서 추미애처럼 막 밀어붙이다가 여기에서 법과 규정에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또 소송을 낼 건데 해임을 해도 그때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끝이다. 이래서 굉장히 빈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윤석열이 미운 나머지 공을 세워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사단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4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거는 형사소송 규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 날짜를 4일 날은 안 된다. 다시 정해달라고 오늘 신청서를 낸다 그래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5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공판기일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윤척이 징계위원회를 받고 자신들이 5일간의 시간을 달라 말을 하면 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징계위원회고 법원의 소송이 아니지만은 법원 소송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언제든 열리면
해임으로 의결이 될 거고, 대통령은 법무부가 징계를 합법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면 수용할 수밖에 더 있느냐, 요렇게 말하면서 문은 단순히 사인한 사람으로 남겠다 하지만은 이제 윤을 자르고 난 이후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윤이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한 만큼 징계 결과가 법원에 또 뒤집힐 경우에는 그것도 문이 또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을 징계하고는 추를 곧바로 잘라서 둘 다 내보내고 추 책임이 컸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추가 순순히 나갈지도 문제라는 거죠. 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준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징계위원회 앞두고도. 법원에서 강조한 문제는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의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했고,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이 판결문에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결정문에요. 검찰총장 해임은 청와대 비서실장 해임과는 다르다. 입법부까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해서 윤석열이가 문재인 사인으로 해임되더라도 또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갖고 가면 문이 머리 아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권 보장까지도 의미했다는데, 직무 배제는 그 절차 과정에서 출석권, 진술권, 특별 변호인 선임권, 정인신문 등 증거조사 요구 등 방어권을 보장한 채로 충분하게 심리한 후에 이루어지는 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정광석화같이 윤을 잘라내려는데, 이 지금 조미연 판사가 이야기한 요런 요건들이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임이 넣어지면 이 해임에 대한 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거고, 문이 피신청이 돼요. 자, 문가리가 이제 이전 투구 사업에 바가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미연이 과거에 이 고시계라는 잡지에 사시 붙고 글을 썼는데, 전남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나주 남평읍의 외조모 집에서 살았고 11살에 광주시에서 성악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광주 사태 2년 전에 상경을 했고 86년에 성대 법대에 입학했고 87년에 백기환 캠프에 대선 후보 캠프에 문화선전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졸업할 때 걱정이 되어 장래의 희망이라고 말했던 판사를 목표로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자, 거창하게 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90년 도전해서 5년 뒤 95년에 육수만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연단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남편도 변호사인데 조미연 합격기에 신림동에서 종로까지 나와 새벽 기도로 후원해준 친구 대진이라고 합니다. 임대진 변호사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2015년에 법조 봉사 대상을 수상했어요. 10년 이상 장애인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때밀어 주기를 했고 무료급식 단체에 목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지금 남편도 30이 넘어 늦게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미연 판사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이 판결에 고민을 깊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는 겁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명중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안에 놓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원칙주의자고 자기 동기가 한동훈이기도 하고 추미애 편에 서 있던 심재철
검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상식을 통해서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꼽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은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이라면서 무슨 의용교수 7,000명, 종교인 100명에서 어제도 한 너댓 명이 검찰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하는 의용집회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새가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권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질 것이고 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으로 판결하고 정상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여권에 한때 매몰되었던 고기영 차관이나 이성윤의 오른팔 김욱준 중앙지검 차장조차도 이제 사표를 던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난파선에서 서로 뛰어내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문은 완전히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